참, 따스러운 햇살이 비추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로군.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지. 그런데 우리 말자 할머니 63살 되신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앞에 서 계시네. 늘 하시던 대로 문 비밀번호를 누르시지. 4862. 그런데 틀린 비밀번호입니다. 하는 소리가 나와. 글쎄 왜 안 열리지? 다시 눌러보시지만 또 틀렸다고 하네. 몇 번 더 시도하시지만 결과는 같아. 마음이 조여오시겠지. 우리 세영이 33살 된 며느리 거실에서 책을 읽다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신 게 보이네. 또 오셨구나 하면서 망설이시고 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시네. 문을 열지 않겠다는 그 선택, 참 용기가 필요하겠어. 말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들한테 전화하시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아. 그래서 문자 보내시지. 재우야 엄마야.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안 돼. 바뀐 거니? 세영이가 바꿨나?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다시 누르시지만 또 틀렸다고 하네. 결국 벤치에 앉아 계시네. 장바구니엔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 며느리 생일이라고 직접 만드신 거야. 아들이 바쁘다 해서 대신 챙겨주시려 했는데 참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세영이는 조용히 전화를 받고 계시네. 상담센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오셨어요. 초인종은 안 누르셨지만 인터폰 앞에 계속 서 계시더라고. 비밀번호는 제가 바꿨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드렸어요. 모든 선택엔 이유가 있지. 어두운 벤치에 앉아 계신 말자 할머니 다시 아들한테 전화하시네. 이번엔 받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전화가 많아? 나 회의 중이었어. 재우야 너희 집 비밀번호 바뀌었더라. 세영이가 바꿨니? 무슨 일 있니? 아, 회사에서 외부인 출입 위험하다 해서요. 엄마가 외부인이니? 그게 아니고요. 통화가 어색하게 끝나네. 말자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시고 가까운 사람들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세영이는 핸드폰 통화 기록을 지우네. 이름은 시어머니 대신 윤말자라고 저장됐어. 이제 다시 그 문 안에 들이지 않을 거야. 장바구니는 옆에 놓여 있고 미역국이 식어가네. 사람 마음은 복잡한 자물쇠지. 다음날 해는 뜨지만 그 집 문은 열릴 기미가 없어. 세영이는 속으로 생각하네. 왜 자꾸 오세요? 당신 집이 아니에요.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밤새 울던 하늘이를 안고 세영이가 창밖을 보시네. 눈이 퉁퉁 부었어. 아침 7시에 말자 할머니가 반찬통 들고 오시네. 세영이는 아직 잠옷 차림이야. 애 엄마가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어머님 오늘은 말씀 없이 오셨어요. 가족이 무슨 인사하고 오니? 내가 오면 든든하지. 애 키우고 집안일 하려면 내 손이 필요할 텐데. 세영이는 말없이 고개 끄덕이며 우유를 따르네. 도움은 고마운데 그 무게가 따라오지. 당신 엄마가 오늘도 오셨어. 반찬이 아니라 집 전체를 들고 오신 것처럼. 엄마가 도와주려 그런 거잖아. 힘들다고 했잖아. 불만이야 불만. 내가 우리 집 주인 같지 않아. 세영이는 일기장에 쓰네. 하늘아, 내가 자라서 우리 집에 대해 물으면 엄마는 이렇게 말할 거야. 엄마는 그 집에서 내 문 하나 지키기 위해 오래 싸웠단다. 비밀번호 바꾸는데 3년이 걸렸어. 그건 나를 보호하려는 의지였지. 말자 할머니는 집 앞에서 인터폰 누르지 못하고 돌아가시네.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너무 자주 섰다는 걸. 그 안까지 따라 들어가려 해서 문이 닫힌 거지. 세영이는 오래된 열쇠를 꺼내 말자 할머니께 드리네. 이 열쇠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제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마세요. 현관은 도어락으로 바꿀 거예요. 말자 할머니는 고개 끄덕이시네. 작은 아파트 부엌, 말자 할머니 혼자 앉아 계시네. 계란찜이 김이 모락모락 나지만 젓가락은 안 움직여. 함께 먹을 사람 없으니 음식이 싱겁지. 핸드폰 보시니 아들 카톡에 읽음 표시만 있어. 아휴, 세영이한테 뭐라고 했다고 이러는 걸까? 아들까지 말이 없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 마시시네. 며느리가 도어락으로 바꿨다면서. 비밀번호 바꿨다는 거 진짜야? 몇 번 눌러봤는데 안 열리더라. 말도 없이 바꾸면 그게 뭐야? 요즘 며느리들 사생활 중시한다더라. 사생활이 뭔 죄야? 내가 침해했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날 밖에 세워? 눈가가 붉어지시네. 재욱이 집에 오니 세영이가 책 읽다 시선 돌리네. 오늘 아침에도 엄마 왔었다던데 인터폰 받았어? 응, 화면으로만 봤어. 왜 안 열어줬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불편해.
오빠, 결혼 후 집 주소보다 어머니가 비밀번호 먼저 외웠던 거 알아? 그게 어때? 내가 이 집 주인 같지 않았어. 공간은 누가 쉴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세영이는 상담실에 앉아 계시네. 오늘은 어떤 감정인가요? 죄책감이요. 시어머니께 미안하지만 나도 지켜야 해요. 항상 미안해하며 물러서셨어요? 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말자 할머니는 앨범을 넘기시네. 제욱 어린 시절 결혼식 사진. 이때 세영이 순하고 착했는데 언제 달라졌을까? 제욱한테 전화하시네. 재우야, 오늘 손자 어린이집 데려다 줬니? 요즘은 내가 해요. 세영이랑 얘기해 볼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마세요. 수화기 내려놓으시네. 부부 침실 등 돌린 채 누워있네. 내가 무심했나 봐. 오빠가 중간에서 고생하는 거 알아. 나도 내 자리 찾고 싶어. 엄마도 챙겨주려 자주 온 거야. 내 생일 미역국도 가져오셨어. 그게 꼭 고마워야 해. 말자 할머니는 단지 입구 벤치에 앉아 어린이집 버스 보시네. 조용히 일어나 돌아가시고 세영이는 창문으로 보시네. 이제 마음이 등지고 있지. 비 오는 날 말자. 할머니 우산 들고 사다리와 장갑 챙겨 담장 따라가시네. 마음 문 닫히면 물리적 문 열고 싶어지시지. 단지 뒤편 경사에 사다리 놓고 세탁실 창문 밀어 열으시네. 소리 없이 들어가 거실로 가시네. 세영이와 하늘이가 소파에 앉아 TV 보시네. 하늘아, TV 보고 있었구나. 세영이 놀라 일어나네.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창문 열려 있더라. 이 나이 먹고 이렇게 힘들게 들어와야 하니. 세영이는 핸드폰 들고 경찰 불러내 주어 침입으로 신고했어요. 이분은 시어머니세요. 집 소유자는 남편이고 전 공동거주자예요. 사다리 타고 창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르신, 정당한 이유 있으신가요? 내가 이 집 구할 때 1억 넣었어. 내 이름도 등기돼 있어. 여긴 내 집이야. 말자 할머니 파출소로 가시네. 며느리가 고발했어요. 가족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재욱 퇴근 후 세영이 말하네. 어머니 경찰서 갔어. 신고하려던 건 아니야. 무서웠어. 우리 엄마가 정말 그렇게? 어머니가 집 자기 거라 주장했어. 세영이는 변호사 앞에 등기부 등본 보니 윤말자 30%, 강재욱 70%. 아버지가 결혼 전에 사주셨어. 남편이 어머니 돈 조금 넣었다며 등기 넣었고 부부 재산이 부모 명에 섞이면 분쟁 소지 큽니다. 시어머니 일부 소유 맞아요. 그럼 쫓겨날 수 있나요? 말자 할머니 파출소 풀려나 집에 앉아 전화 기다리시네. 과거 다정한 시절 있었는데 지금 냉정함이 이해 안 돼. 세영이는 메시지 쓰다 안 보내고 내가 정리해 볼게. 엄마랑 변호사랑 얘기하고 말자 할머니 창밖 보시며 가장 무서운 건 며느리가 날 침입자로 본다는 거야. 내 자리 정말 있나? CCTV에 말자 할머니 사다리 들고 다니는 모습 위험해 보이네요. 창문 침입은 문제죠. 제육회사에서 등기 열람하니 70% 자신, 30% 어머니. 전화하시지만 받지 않네. 말자 할머니 서류 펼치시네. 내 돈 1억 넘게 넣었고 이름 올라가 있어. 메신저에 세영이 그 집 제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세영이는 친정아버지와 앉아 그 집 안 바꿨다고? 예, 시어머니 30% 들어가 있어. 내가 준 돈 3억 가까이였는데 아빠 그 집에서 내 자리 못 지킬 때가 많아.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 내 것 같았는데 말자 할머니 변호사 상담 중 쫓겨나는 일 없겠죠? 공동 소유자라 출입 권리 있어요. 하지만 무단행동 자제하세요. 손주 사는 집인데 문 안 열어요. 그건 감정 문제예요. 법은 감정 조율 안 해요. 제육 문서 들고 세영이한테 엄마 등기 때문에 변호사 만났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이사하면서 엄마 집은 정리할까? 돈이 아니라 자리 원하시네. 당신 곁, 손주 곁. 말자 할머니 어린이집 앞에서 하늘이 기다리시네. 도우미가 데려가려 할 때 세영이 달려오네. 앞으로 제 허락 없이 데려가지 마세요. 가족 정리 중이라. 말자 할머니 고개 끄덕이시네. 하늘이 손은 들며 할머니 안녕. 그 말에 눈가 젖으시네. 말자 할머니 수첩 꺼내 배우기 결혼 전세금 1억 만기 2020년 12월 30일. 세영 첫 생일 미역국 갈비찜. 하늘이 첫 기저귀 갈아준 날 2022년 2월 14일. 기억 잊기 싫어서 쓴 거지. 세영이는 법률 상담 후기 검색 중. 메모에 가족이라서 지켜야 할 것,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 말자 할머니 화장대 정리 중. 거울에 결혼식 사진, 가족 사진 반쯤 가려
기억은 선택적이지. 고급 레스토랑, 말자 할머니 단정하게 앉아 세영이와 장세영 씨 직장은? 학원 국어 강사예요. 강사는 언제까지? 좋아서 하고 있어요. 미소에 판단 섞여. 처음부터 재는 법 배우지. 신부 대기실 세영이 립스틱 바르다 말자 할머니 들어오시네. 아버님 안 오셨어? 요양병원에 계세요. 결혼식 비용 대부분 우리 쪽에서 냈잖아. 괜찮아. 우리 아들 결혼이니까. 신세 남기지 마. 세영이 표정 굳네. 상담실에서 세영이 회상. 결혼식 날 신세 만들지 말라고. 빚진 기분이었어요. 존중받지 못한 기억은 구멍 남겨. 병실 세영이 누워있고 말자 할머니. 애가 내가 일 많아서 그런가? 하늘이 하나라도 있으면 됐지. 우리 집 핏줄 이어가긴 어렵겠네. 그 말 칼처럼 다친 마음은 벽되지. 세영이 남편한테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 엄마 스타일 거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참았어. 비밀번호 바꾼 게 처음 한 일이야. 내 경계 만든 거. 경계는 가까이 다가와 주길 바라는 선이지. 말자 할머니 돌잔치 날 회상. 하늘이 말 수가 없네. 치료 받아봤어. 손주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미소 지으시지만 세영이 뒷모습 무거워. 진심도 표현 잘못하면 상처지. 세영이 주방에서 반찬 레시피 메모 보시네. 어머님 왜 그렇게 표현 못하셨어? 가면 쓴 건 나뿐 아니었어. 말자 할머니도 포장하시던 거지. 그 애가 무섭게 나와 하늘이 데려가는 것도 못하게.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내가 몰아붙인 건 아니고 그냥 가족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과거 시골길 함께 걷던 모습 웃고 따뜻했지. 모든 관계에 처음엔 따뜻해. 차가워진 건 오해일지도. 햇살 아래 놀이터. 말자 할머니 멀찍이 하늘이 보시네. 닮은 점 찾으려 하시지. 손끝, 눈매. 하늘이 조용하네. 제욱 어릴 적 말 많았는데 앨범 펼치시니 제욱 밝은 사진. 비교가 불안나치. 검색하시네. 유전자 검사. 상담실에서 검사 대상 손자와 나예요. 애가 아들이랑 너무 달라서 확인만 하고 싶어. 자녀분 아세요? 아니, 몰라. 조용히 할게. 믿음, 금 가면 증거 원하지. 하원 시간 도우미한테 애 엄마 일 생겼다 해서 데려갈게. 하늘이 순순히 따라가네. 병원에서 면봉놀이야. 금방 끝나. 거짓말 사랑으로 포장되면 잔인할 수 있지. 며칠 후 검사 진행 중 보시네. 별일 없겠지. 착한 애잖아. 하지만 사진 비교하시네. 정말 안 닮았어. 세영이 하늘이와 색종이 자르다. 할머니 병원 가자고 했어. 면봉 놀이했어. 세영이 손 멈추네. 비 오는 아침 택배 받으시네. 유전자 결과서. 손 떨며 열어보시네. 유전적 일치 없음. 확률 0.01% 미만. 이게 말이 돼? 다시 읽으시네. 제욱한테 전화. 하늘이 너랑 관계없대. 검사했어. 몰래 데려가서 손주 아니라고. 몇 년 전 제욱 진료실. 활동성 낮아. 임신 가능성 거의 없어. 자연 임신 어렵습니다. 제욱 말자. 집 가네.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 너 혼자 알고 있었어. 엄마가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피줄 운운하셨잖아. 하늘이 제 아이예요. 피 섞이지 않아도 같이 웃고 먹어요. 피 아니고 하루하루가 정이야. 엄마도 웃으셨잖아. 말자 할머니 사진 보시네. 웃음. 젊은 시절 닮아. 정말 우리 집 아니면 남인가. 차집. 말자 할머니 결과지 들고 세영이와 하늘이 검사했어. 알고 있었지? 네, 받아들였어요. 하늘이 제가 낳았고 살아왔어요. 핏줄 아니면 가족 될 수 없나요? 상담실. 자연 임신 어렵습니다. 정자은행 고려하세요. 우리 아이 품을 수 있으면 방법 중요하지 않아. 말자. 할머니는 피하지 않으시네. 손주라 생각했어. 같이 있던 시간이 진짜였어. 진짜였어요. 하늘이 어머님 좋아해요. 피줄이어야 사랑하나요? 왜 나만 몰랐을까? 무서웠어요. 말하면 안 보실까봐. 차집 나오시며 가족은 피 나누는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가족은 같이 사는 시간이라고 하네. 세영이 상자 꺼내 난임 서류, 초음파 사진, 편지. 하늘아, 너 기다린 만큼 심장 바뀌었어. 말자 할머니 서랍 열어. 하늘이 그림. 할머니 글자와 손잡은 사람. 셋. 가족은 부르고 싶은 마음이야. 가족 나 혼자 노력으로 될 줄 알았어. 착각이었나 봐. 봄날 유치원 발표회. 세영이 왕관 씌워. 할머니 올까?
올 수도 안 올 수도 즐기면 돼. 말자, 할머니 갈등하시네. 테이블에 비밀번호 메모 4862와 5486. 바꾸는 건 드리기 위한 용기지. 하늘이 무대 올라. 말자 할머니 뒤늦게 와서 뒤에 서시네. 엄마 아빠 할머니 들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가족은요. 세영이 놀라 돌아보지만 말자 할머니 조용히 보시네. 사랑은 묵묵히 바라보는 거지. 세영이 발견.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한테 미안해서. 저도 어머님께 미안했어요. 사과는 관계 지키는 신호지. 그 집 친정에서 산 거라며. 네, 그런데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마음 편할 공간 없었어요. 그랬겠구나. 미안하다. 내 행동이 부담이었구나. 사과할게. 아니에요. 제가 더 대화했어야 해요. 죄송해요. 잔치에서 다시 이해 시작됐어. 메모지 건네시네. 집 올 때 연락할게. 비밀번호 바꾸면 좋겠다. 5486, 세영 생일 숫자야. 처음부터 엉킨 건 아니었지. 천천히 가보자. 세영 고개 끄덕이네. 가족은 마음 닿지 않는 게 의미야. 제육집 와서 4860이 누르니 틀려. 당황해 전화하려다 문 열리네. 비밀번호 바뀌었어요. 어머니 권해준 번호예요. 다음엔 우리 셋이 정해보자. 문 여는 건 받아들일 준비야. 가족은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아,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네. 천천히 대화하며 지내보세요. 따뜻한 날들이 되길 빕니다.